1차 대전에서 독일은 단기 결전을 목표로 프랑스를 공격했으나 처참히 실패하고 전쟁은 참호전으로 장기화되었습니다. 반면 2차 대전에서는 전차와 기계화 보병 그리고 혁신적인 전략이 결합되어 승리를 단숨에 결정지었습니다. 이 승패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독일 국방군의 최종병기라 불리는 에리 폰 만슈타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전략과 프랑스 침공 계획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1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슐리펜 계획이나 회전문 효과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905년 독일 참모총장 알프레트 폰 슐리펜은 서쪽의 프랑스와 동쪽의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프랑스를 빠르게 제압한 뒤 병력을 동부 전선으로 이동시켜 러시아를 상대하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슐리펜의 프랑스 침공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 국경에 조공을 배치하고 벨기에 해안가의 우익을 전개한 뒤 우익이 대규모 선해 공격을 펼쳐 프랑스군의 후방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작전 중 프랑스가 국경 방면에 힘을 실어 독일 본토로 진군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 공격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문 돌듯이 반시계로 우회하고 있는 독일군은 한창 진격 중인 프랑스군에 도달할 것이고 제대로 방비되지 않은 프랑스군 후방부터 분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전문 효과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입장에서 굳이 큰 위험을 감수하며 정면 공격에 나설 필요가 있을까요? 슐리펜 역시 프랑스가 먼저 알자스로렌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1913년 슐리펜은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1년 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독일의 예상을 깨고 알자스로렌으로 진격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원하던 최고의 시나리오였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벨기에군의 저항입니다. 독일군은 벨기에군을 초콜릿 병사라 과소평가하며 쉽게 항복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벨기에군은 요새에서 완강히 저항하며 독일군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게다가 철수하면서 철도와 도로를 파괴해 독일군 보급에 큰 차질을 주었죠. 이후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동부전선에 군대를 투입하자 동프로 1세는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예비대를 동부로 파견했습니다. 그 사이 프랑스군은 파리 근방의 마른강에서 독일군 진격을 성공적으로 저지했고 전선은 고착화되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를 신속히 제압하지 못한 독일은 양면 전선에 시달렸고 이는 전쟁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2차 대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39년 폴란드를 점령한 히틀러는 프랑스가 동원을 완료하기 전에 신속히 공격하길 원했습니다. 초기에는 독일 참모부와 지휘관들이 반대했지만 아무튼 프랑스와의 전투는 피할 수 없었고 작전을 수립해야 했죠. 황색 작전으로 명명된 계획은 1차 대전의 슐리펜 계획과 동일했습니다. 베네룩스 방면에 주공을 배치해 반시계 방향으로 크게 선회하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계획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프랑스군이 국경을 넘어 공격해와야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마지노선이라는 강력한 방어선을 뒤에 두고 있었고 1차 대전 때 괜히 공격갔다 털린 적이 있으니 이번에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때 A집단군 참모장 만슈타인은 전혀 다른 급진적인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낫질 작전입니다. 만슈타인은 프랑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북부를 가짜 주공으로 설정하고 벨기에 남부와 룩셈부르크의 아르덴 숲을 통해 진짜 주공을 투입하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가짜 주공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면 프랑스군은 이를 막기 위해 병력을 북부로 이동시킬 것이고 그 사이 아르덴 숲을 돌파한 주공이 프랑스군 후방으로 진입해 호위망을 형성하는 계획입니다. 이는 아까 설명드린 회전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좋아 보이는 계획이지만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르덴 방면은 험준한 지형 때문에 보병으로 진격하면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었죠. 설령 프랑스군 후방으로 진입한다고 해도 20년 전과 달리 통신과 정찰 기술이 발전한 프랑스군은 우회 공격을 빠르게 파악하고 병력을 철수시켜 방어선을 재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만슈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공의 대규모 기갑 부대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차는 숲을 빠르게 통과하고 보병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군이 철수하기 전에 후방으로 진입해 포위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지금 보면 꽤 괜찮아 보이지만 당시에는 대규모 전차 운용을 해본 적이 없었고 전차가 진격하더라도 그 넓어지는 측면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검증되지 않은 급진적인 이론은 참모본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시 참모장에 불과했던 만슈타인은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40년 1월 10일
기존 계획이 연합군에게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히틀러는 새로운 계획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이때 만슈타인의 나찔 작전이 보고되었고 히틀러는 이 계획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만슈타인과 직접 만나 작전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며 큰 만족을 표했고 참모부의 나찔 작전을 바탕으로 전쟁 전략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독일 국방부는 만슈타인의 나찔 작전에 따라 작전을 수정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940년 5월 10일 새벽 독일군은 본격적으로 프랑스 침공을 개시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기갑 운용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아르덴 숲을 통과하면서 200km가 넘는 교통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의 정찰기는 독일군의 교통 정체를 발견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날이 밝으면 다시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프랑스군이 무능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아르덴 숲을 전차로 진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후 작전은 만슈타인이 계획한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독일 기갑부대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6주 만에 항복하며 육군 강국으로서의 체면을 구겼습니다. 오늘은 슐리펜 계획부터 만슈타인의 나찔 작전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